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보이스 라이브. 완전 기습 라이브예요. 진짜 완전 프롬에도 말 안 하고 긴. 오늘 이쁘다고요? 얼굴 안 보이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이쁜 건가? 오케이. 얼굴이 안 보여서 이쁜 걸로. 근데 썸네일 사진 이쁘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케이콘 전날이에요. 케이콘 공항 룩 그대로 케이콘 우리 그때 출국할 때 그때이긴 한데 완전 비공개 사진. 진짜 한 번도 안 푼 썸네일로 최초 공개를 하는 사진이에요. 나중에 풀어 줄게요. 이거 아직 지 어 다른 사진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 사진들이랑 이 사진을 같이 풀 예정이에요. 저번 라이브 썸네일 사진도 풀어 달라고요? 그것도 풀까 말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쪼끔 더 고민을 해 볼게요. 약간 베스트 사진 아닌데 약간 웨이브가 쪼끔 좋아해 줄 것 같아서 제가 썸네일로 한 거였거든요. 사실 원래 다른 썸네일이 있었는데 거절당해 가지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 프롬에 말을 하고 킬게요. 약간 오늘 뭔가 기습으로 해 보고 싶었어요. 뭔가 지금 주말이고 낮이니까 원래 어제 킬려 했거든요. 근데 어제 킬려 했는데 뭔가 킬 시간이 한 2 시 그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막 다 학교에 있고 회사에 있고 하니까 제가 못 켜 가지고 '이 시간에 누구지?' 했어. 저예요, 저. 시간이 너무 애매해 가지고 실시간 라이브로 난리 났다고요? 어머. 저 밥 먹었어요. 당연히 밥 먹었죠. 저는 그냥 양배추랑 버섯이랑 통밀 또띠아에 닭가슴살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냥 먹었어요 대충. 너무 2개 먹었어요 2개 여러분. 밥이에요. 너무 귀찮아 가지고. 근데 어제 제가 그래서 6 시나 그쯤 킬려 했거든요. 근데 제가 레슨이 있어 가지고 잘 먹어야 신이만큼 크지. 진짜 신이 언니만큼 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알기에 저는 바라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저 진짜 배지 전쟁 닷싸움 진짜 잘 버텼지 않아요? 저 진짜 6 명을 상대하기엔 너무 무리였어요. 설린 언니를 지키기도 전에 너무 저한테 다 달려오니까 진짜 버틸 수 없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심지어 눈 한쪽 안 보이는 상태로 거의 한쪽 눈만 뜨고 했다고요 진짜. 그게 다래끼가 난 건 아닌데 그냥 잠을 많이 못 자서 아침에 렌즈를 껴야 되는데 눈이 너무 충혈돼 가지고 못 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꼈어요. 사실 뒤에 괜찮아져서 안대를 벗을 수 있었는데 화장을 거의 안 한 상태여서 그 화장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아 오늘은 포기하자. 내 눈 포기.' 그래서 갑자기 히든 배지 받았다고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저 자세히 보면 안대 안 끼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 가지고 막 황급히 눈을 가리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답니다. 정말 기습이었어요. 그렇게 기습이었다니까요. 히든 그게. 진짜 안대 안 끼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뭐야." 이러는데 빨리 내 눈부터 가려야지. 나 이거 찍히면 안 돼." 진짜 기습. 그래서 저도 오늘 기습 라이브. 그래도 저 전 시즌 히든 배지 다 얻었어요. 시즌 1, 2, 3.
다 히든 배지는 받았습니다. 정말, 정말 대박이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밥도 잘 먹고 쓰레기도 잘 치우고 물도 들어주는. 그래서 히든 배지 다 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만족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요. 진짜 제가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진짜 최근이 아니라 진짜 좀 오래됐거든요 생각보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니인 언니랑 수민 언니랑 설린 언니랑 저랑 넷이서 방탈출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방탈출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공포 방탈출이었어요. 원래는 수민 언니랑 저랑 둘만 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근데 제가 무서운 걸 진짜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기부터 맞고 눈도 안 뜨고 "나 진짜 못하겠다 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 언니가 좀 해 봐."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수민 언니가 "아니야 연주야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진짜 눈 떠도 돼. 진짜 눈 떠도 돼. 연주야 진짜 눈 떠. 진짜 눈을 떠야 이걸 풀지. 방탈출이야 연주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서 겨우 한 두세 개 정도 풀었나? 근데 이제 그 컨셉이 약간 공포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약간 이런 컨셉이었단 말이에요 방탈출이. 그래서 이게 약간 아파트 형식이어서 화장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그걸 풀어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안방문을 먼저 열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결국 거기까진 열었어요 안방문을. 안방문을 열었는데 안방이 온통 빨강색 조명에다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들어가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완전 맞아요. 정육점 느낌 약간 그런 바이브여 가지고 아 진짜 둘 다 못 들어가고 서성이다가 진짜 전 진짜 아예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수민 언니가 "아 들어가 보기라도 해 보자." 하고 한 오른쪽 발인가 왼쪽 발인가 발 하나를 놓자마자 '아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포기하자.' 하고 저희 거기서 그냥 끝냈거든요. 아 진짜 시작한 지 10분 만에 끝낸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들어가지도 안 하고 그냥 포기. 진짜 바로 중도 포기하고 "우리 다음에 멤버들을 좀 더 데리고 오자. 우리 둘로는 안 되겠다." 하고 후퇴를 했어요 잠시. 그러고 한 며칠 뒤에 중도도 아니라고요? 아 맞긴 해요. 완전 초반 포기이긴 한데 그래서 약간 니은 언니가 무서운 거 잘하니까 니은 언니를 섭외하고 근데 이제 갈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3 명이서는 안 될 거를 좀 알기 때문에 1 명을 더 구하자 했는데 이제 설린 언니한테도 물어봤죠. "언니 할 수 있어? 무서운 거 괜찮아?" 하니까 "괜찮대요. 자기 무서운 거 좋아한대요." 하고 "어 그래. 우리 그럼 가자." 하고 이제 니엔 언니랑 설린 언니랑 수민 언니랑 저랑 이렇게 넷이 갔어요 결국. 갔는데 자 이제 똑같이 시작하고 안방 문까지 열었어요. 근데 이제 4 명이니까 저는 그때도 못 들어갔긴 한데 니엔 언니랑 설린 언니랑 수민 언니가 셋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한 1분 뒤에 뒤따라 들어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살인 사건 컨셉이다 보니까 약간 그 가족들이 약간 죽임을 당한 약간 그런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그중 가족 중에서 아빠가 침대에서 뭐 쇠사슬에 묶인 채 도끼에 잘려 죽었다. 약간 이런 설정이거든요. 약간 이런 설정인데 근데 그 침대에 누워서 약간 그걸 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무서운 그 빨간색 조명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에?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진짜로 막 그래서 재현을 해야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수민 언니랑 저랑 둘이 했었으면 무조건 둘 중 한 명이 침대에 누워서 쇠사슬을 묶인 채 그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두 명이었으면 우리 진짜 절대 못했겠다.'라는 생각하고 결국 이 니은 언니가 했거든요. 니은 언니가 딱 침대에 눕고 그 하자마자 침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진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밑에 그게 뚝 떨어지자마자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 떨어진 안에 힌트가 적혀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막 화장실 그러고 이제 화장실 문도 열어서 막 변기를 열어야 된대요. 근데 변기 안에 무슨 막 머리카락이랑 진짜 너무 누가 봐도 무서운 그러니까 또 화장실은 그거예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머리가 잘린 채 그 머리가 화장실 변기 안에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열어야 된다. 약간 이런 설정이거든요 또. 그래서 "나 진짜 못하겠다. 나 진짜 못 열겠어." 이랬는데 결국 열었어요. 아 다행히 열자마자 '아 이거 가발이네.' 아 그러니까 일부러 안 무섭게 하려고 막 '아 이거 가발이네. 아 이거 붙임머리야, 붙임머리야. 이거 피스야, 피스야.'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 문을 또 닫고 그 불을 애초에 불을 못 켜거든요. 근데 그 닫은 채로 이렇게 뭔가 불빛을 봐야 힌트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 닫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아 결국 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화장실 밖에 "내가 문을 닫아 줄게." 하고 수민 언니랑 설린 언니랑 예인 언니가 셋이 들어가서 셋이 들어가서 저는 "내가 문 닫아 줄게." 하고 이렇게 문 닫고 근데 문 닫자마자 힌트를 이제 셋이 결국 안에서 힌트를 풀었거든요. 근데 풀자마자 천장에서 갑자기 쿵 떨어지면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안에 들어갔으면 저는 그냥 기절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약간 그랬다가 또 다시 안방으로 가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족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옷장에 갇혀서 막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재현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힌트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무서운 걸 잘하는 사람이어도 이건 너무 무섭잖아요, 옷장 안에 그렇게 갇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니인 언니도 "아 나는 이거 진짜 못하겠다." 해서 니인 언니랑 그래도 저희가 체구가 다 이렇게 쪼꼬하니까 다 마르니까 날씬하니까 셋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래서 설린 언니, 수민 언니, 니인 언니 셋이 들어가고 저는 또 "내가 문 닫아 줄게. 내가 닫아 줄게." 하고 이제 밖에서 문 닫고 저는 그냥 문지기 역할 진짜 못해 가지고 "닫아 줄게." 해서 셋이 안에 들어가서 또 풀고 푼 다음에 이제 무슨 스피커 이제 거실에 오면 TV가 있고 그 밑에 스피커가 있거든요. 뭐 그걸 연결해 가지고 또 이렇게 다음 내용을 듣는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 스피커를 틀자마자 막 진짜 엄청 이야기가 일단 나오다가 갑자기 소리를 엄청 지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바로 귀 막고 너무 무서워 가지고 네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끝나서 결국 이제 끝나긴 했어요. 끝났는데 저희가 마지막 손님이어 가지고 그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다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그거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한 문만 남았어요 저희가. 진짜 이 한 문만 열면 그냥 탈출 성공하는 건데 진짜 아쉽게 탈출을 못한 거긴 한데 마지막이 그거였던 거예요. 이제 탈출을 하고 나면 밖에 이제 범인이 대기 타고 있다가 우리 나오는 순간 "놀래켜 준다." 약간 이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전 그거 듣자마자 '와 진짜 나 탈출했으면 난 기절했겠다. 나는 탈출 안 한 게 정말 다행이다.' 라고 진짜 엄청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진짜 탈출 안 한 게 너무 잘했죠. 아 진짜 범인이 그러니까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이 대기를 타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는 순간 "놀래켜 준다." 이런 설정의 끝이래요. 근데 진짜 듣자마자 정말 온몸이 오싹해지면서 '나 이거 진짜 탈출 안 한 거 진짜 다행인데?' 이러면서 언니들한테 근데 그 이후로 방탈출을 한 번도 안 해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안 하고 싶어졌어요 공포는.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근데 그나마 그게 난이도도 좀 높지 않고 공포도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골랐거든요 저희가. 다른 거 더 무서운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 방탈출 처음이고 무서운 거 못하니까 이걸 한 건데 전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와 나 진짜 하면 안 되겠다. 하다가 나는 기절할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심지어 그 사이에 그 아까 시간이 끝났다 했잖아요. 시간이 끝나서 그러니까 그 스피커에서 소리 지를 때 시간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분이 이제 똑똑똑 거리면서 이제 "문을 열라?" 약간 이런 건데 저희가 일부러 너무 무서워 가지고 그 직원분이 들어오시는 문을 막고 있었거든요,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저희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워 가지고 냈다. "야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열지 마." 이러고 문 닫고 있다가 직원분이 "아 끝나셨어요. 문 열어주세요." 해서 열어줘서 직원분이시구나. 하고 이제 엔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진짜 엄청 무서웠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진짜 오래됐어요 생각보다. 언제지? 한 작년 겨울 되기 전인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맞아요. 그때 막 그렇게 옷을 껴입고 있지 않았어요. 한 작년 겨울 완전 추워지기 전 그쯤? 그 소리 이제야 풀어주게 근데 진짜 엄청 인상이 깊었어 가지고 기억 진짜 다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대박이죠. 진짜 너무 생생하게 나와 가지고 저는 공포 방탈출을 다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어 가지고. 심지어 똑같은 걸 두 번 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수민 언니랑. 진짜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민 언니랑 저랑 둘이었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죠. 막 화장실 문 닫고 뭐 천장에서 뭐 흰자 떨어지고 뭐 옷장 문 닫고 막 진짜 못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쵸? 진짜 하면서 계속 수민 언니랑 말했던 게 "와 이거 우리 둘이었으면 절대 못했겠다. 진짜 못했겠다. 와 이거 우리 그때 중도 포기하길 잘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애초에 침대에 누가 누울지 서로 미루다 끝나 맞아요. 애초에 그 방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애초에 그 침대 있는 그 안방조차 못 들어갔어요 저는. 진짜.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4 명에서도 다 제가 "문 닫아 줄게. 3 시에." 나 진짜 못해. 근데 진짜 웃긴 게 외국인 2 명이 한국인 2 명인데 한국인이 너무 무서워해 가지고 힌트도 못 풀고 그랬던 근데 배지 전쟁 또 이번 그 뭐지 시즌 3 때 담력 있었으면 저 이번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애초에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에버랜드 할로윈 시즌 때 좀비 엄청 나오잖아요. 그때 만약에 저희가 공포 체험을 하러 에버랜드 간다? 그럼 전 그냥 기절할 수도. 저는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좀비예요. 진짜. 진짜로 저는 귀신보다 좀비를 너무 무서워해서 약간 제가 공포 게임이나 공포 영화 약간 아니면 그런 귀신의 집 이런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현실에서 겁이 딱히 없어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놀래켜 주면 진짜 놀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언제 제가 엘리베이터 이제 타고 올라왔다가 딱 내리는데 마이 언니가 확 놀래킨 거예요. 근데 놀래키자마자 "엥? 뭐야 언니 왜 여기 있어?"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딱히 놀라지 않아요, 그런 거에. 약간 그리고 심지어 언제 제가 골목길로 진짜 밤에 골목길로 가다가 가로등이 다 꺼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진짜로. 진짜 사람 거의 없는데 가로등 불 다 꺼지고 근데 그냥 '어 뭐야 꺼졌네.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그냥 갔거든요. 그니까 현실에 강한 타입. 약간 진짜 뭔가 현실에서 귀신을 그닥 안 믿는 편이어서 근데 공포 영화나 공포 게임이나 귀신의 집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무서운 게 있다. 귀신이 있다라는 걸 아니까 약간 무서워하는 느낌? 근데 현실에는 '귀신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딱히 놀래도 '엥? 뭐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좀비는 진짜 무서워해요. 애초에 저는 꿈도 귀신 나온 꿈을 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가위에 눌렸어도 저는 귀신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진짜 귀신을 안 믿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좀비는 좀비 영화만 보면 좀비가 나오는 꿈을 꾸고 애초에 제가 인생 살면서 가위를 2번밖에 안 눌려봤거든요. 근데 그 2번은 진짜 한 번은 그냥 완전 암흑인데 그냥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또 한 번은 약간 도깨비가 나왔어요. 근데 그 귀여운 도깨비가 아니라 진짜 시퍼렇고 진짜 무서운 도깨비가 막 도끼를 들고 저를 죽이려고 막 전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진짜 자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밑에서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 타자가 저인 거예요. 가위 눌렸으니까 몸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도끼를 들고 그 사다리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진짜로 약간 왜 이런 거는 진짜 근데 저는 좀비는 진짜 현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요즘 기술로 좀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뭔가 무서워하는 건가? 아 근데 진짜로 요즘 기술로 좀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무서워하는 느낌? 묘하게 현실적인 상상력이 진짜로 약간 요즘 기술 얼마나 좋은데요. 요즘 얼마나 혁신적이고 얼마나 좋은데 좀비 하나를 못 만들겠어요 설마?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것뿐 사람들이. 하지만 만들 수 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너무 무서워하는 느낌.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진짜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면 이미 바이러스는 발견됐는데 꽁꽁 숨겨두는 거일 수도. 그래 그렇다고 하자. 아니 근데 제가 뭐지 MBTI 다 저한테 약간 친구들이 제가 너 인자 MBTI 뭐야?" 이러면 나 맞춰 봐." 제가 맨날 이러거든요. "나 뭐일 것 같아?" 하면 일단 다 무조건 E. 일단 E고 근데 I가 나온 적이 한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I가 나와도 약간 반반 E 이제 E는 진짜 무조건 확실한가 봐요 제가. 그래서 나는 근데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요. 약간 저도 처음 보는 사람 앞에 가면 I가 되거든요. 근데 I가 안 같나 봐요. 뭔가 처음 보는 사람도 뭔가 그 관상에서 이가 있다 해야 되나? 그런 걸까요? 그래요. 저 공개 당시엔 I였다고요. 아 그래요? 웃는 것만 봐도 I가 아니에요? 아 웃상이라서. 아 웃상 좋죠. 낯가려도 I까지는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가? 약간 그래서 근데 가끔 ESTP라고 저한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ENTP도 있고 근데 저는 제일 많이 뭐라 해야 되지? 제일 많이 말한 게 친구들이 ENFP랑 ESTP 이 극과 극 완전 근데 뭔가 저 아직 ENFP의 그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N팁이잖아요. ENTP인데 T랑 F가 진짜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전에 애초에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평생 ENFP로 살고 있던 아이였으니까 뭔가 아직 ENFP의 자아가 다 없어지진 않는 하지만 가끔 T 모먼트가 많이 나오는 그런 느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F인 사람한테는 F, T인 사람한테는 T. 웨이브도 저한테 T처럼 대하면 저도 T처럼 대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근데 웨이브한테는 항상 F니까. 항상 F니까. 근데 진짜로 그냥 F인 사람한테는 F 왜냐면 이제 맞춰주는 거죠. F인 사람한테 막 "나 오늘 너무 이러이러한 것 같아." 하면 갑자기 "근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 너무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진짜 근데 너무 괜찮은데 너무 예쁜데 약간 이렇게 해 주고 T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애초에 T인 사람은 저한테 T처럼 말해요. 그럼 저도 모르게 T처럼 받아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저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FT. 그래서 전 영화 보면 F가 되긴 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슬퍼. 너무 공감돼." 이러고 이제 현실에서는 '근데 이걸로 울 일인가?' 너무 현실에서 너무 차갑나 내가? 근데 그니까 누군가 울면 "이게 왜 울 일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당연히 우는 이유는 당연히 슬퍼서 울겠죠 사람이. 그래서 약간 상대방이 울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독여 주죠. 당연히 다독여 주는데 이제 자기 자신이 뭔가 눈물 흘리면 뭔가 자기 자신한테 근데 이게 울 일이야? 연지야?" 약간 이렇게 자주 말하긴 해요 진짜. 그래서 뭔가 그렇게 많이 안 울려고 노력하는 편. 그쵸. 진짜 반반이죠. 스스로 약간 안 울게 만드는 맞아요. 약간 왠지 모르게 제 주변 사람이나 멤버들이나 그냥 다 우는 거는 진짜 그냥 '진짜 슬펐겠다.' 막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자기 자신이 우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느낌? 근데 울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울 수 있죠. 우는데 이제 뒤늦게 '아 나 왜 울었지? 아 나 왜 울었지? 아 울지 말걸.' 그리고 후회하는 편이 너무 강해 가지고. 근데 모두 다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울고 뒤늦게 후회하기. 근데 저는 뭔가 MBTI ISFP 아니면 I ISTP? I IN 아니야. 나 뭐라는 거지? ISTP나 또는 ISFP가 되고 싶어요 저는. 뭔가 그렇게 되고 싶은 느낌. 근데 I가 될 수 없다면서요 저가. I 호소인. 근데 제가 I가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나?' 이렇게 생각하시려나? 왜 상상이 안 돼요, 말이 없어진다는지?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 자신이 그렇게 말이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말이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 땐 뭐 쪼끔 있긴 한데 그래도 말이 왜 다 물음표를 보내시죠? 아니 근데 애초에 오늘 보이스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했던 게 '아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정적의 흐르면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하다가 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 라이브를 할지 말지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프롬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나 보이스 라이브 하면 좋아해 줄 거야?" 약간 뭐 "많이 들어와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숨 쉬는 시간 빼고 다 모르고 있다고? 아니 근데 진짜 저 혼자서 진짜 고민했어요. 그래서 "보이스 라이브 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채팅도 지금 너 따라서 빨라." 이건 재능이야 진짜. 그래요? 오디오가 안 비었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그냥 옆에서 누가 떠들어 주는 느낌? 약간 좋은 거 아니에요? 심심하지 않으니까. 보이스 라이브가 더 말하기 편해서 말 많은 것 같다고요? 근데 뭔가 진짜 최근에도 많이 들었던 건데 제가 얼굴과 목소리 매칭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말을 하면 괜찮은데 약간 전화나 또는
딱 그냥 처음 보자마자 처음 보자마자 제가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와 근데 목소리가 되게 매칭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하이톤 목소리 낼 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 시상식에서 한번 하이톤 냈었잖아요. 뭔지 알죠? 변성 귀여운 남자 목소리 같다고요? 감사해요. 아니 근데 하이톤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평상시 목소리거든요. 이게 제 지금 평상시 목소리인데 뭔가 제가 하이톤이길 바라요. 근데 진짜 저는 목소리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거든요. '아 내가 목소리를 바꿔야 되나? 너무 티나?' 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해서 하이톤으로 10천 원만 해 주세요. 근데 뭔가 하이톤으로 말하려면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뭔가 상황도 있어야 되고 지금 숙소니까 제 목소리 좋아요? 감사해요. 바꾸지 않을게요. 근데 너무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어리다 생각을 해서 제 목소리 너무 어린 티가 나나요? 너무 어린 티가 나요? 실제로 어리잖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데 그냥 어림. 너는 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목소리가 너무 성숙해지고 싶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 톤으로는 전혀 성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성숙한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지 사람한테? 나도 저런 목소리가 되고 싶다.' 시간이 해결해 주니 걱정하지 마. 근데 시간이 해결 못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도 솔직히 변성기가 오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 목소리가 변성기가 온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변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무 곽각이 맞긴 해 이게. 오케이. 근데 좋은 점. 목소리만 들어도 곽연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 이건 장점이죠. 말투가 어려서 그렇다고요? 진짜요? 제 말투가 어려요? 약간 MG 닮나? 그래요? 제 말투가 너무 어려요? 그냥 딱 중고딩 말투야. 줄임말은 약하지만 MZ가 되고 싶어. 근데 진짜 저 줄임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어제도 그 뭐냐 회사 이렇게 지나가는데 디저트 상구가 보였거든요. 근데 매니저님이 D3 이라고 말을 하고 다현 언니가 D39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듣고 "근데 디저트 39를 줄여서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전 줄임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까지 줄인다는 거를. 진짜 깜짝 놀라 가지고 이번 배지 전쟁 3에서도 구호, 부호 헷갈리던데. 그래요? 그래? 아니 근데 옛날에도 그 시그널 위클리 찍었던 그 뭐냐 시그널 위클리 찍었을 때 제가 부호라 말했어요 또? 그래요? 나 몰랐네. 아니 부호? 그러게? 왜 시그널 위클리 때도 저희 그 부호 뭐 오늘 어떻게 만들죠?" 약간 맨날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부호? 구호군요. 이게 헷갈린가 봐요, 제 자신이. 구호. 우리 구호 외치자. 우리 부호 그러네. 나 왜 부호를 안 하지? 나 왜 부호 나 왜 부호를 하는 거지? 나 진짜 근데 진짜 몰랐어요. 배지 전쟁 3 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저 저 뭐라고 말해요? 부호?
아 그래요? 줄다리기 할 때 부으라고. 아 어제 제가 채팅 쳤잖아요. 채팅 치면서 보는데도 전혀 몰랐네? 전 진짜 뭐가 틀렸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부호를 왜 쳐? 아 그래요? 부호를 아무도 안 했 구호를 아무도 안 외치는 거여야 되는데 부호를 아무도 그렇구나. 어제 같이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다 알아듣잖아요. 뭔지 알죠? 알아들으면 됐지. 눈 감고 들으면 모르긴 해. 의미 전달은 되니까. 맞죠, 맞죠. 근데 어제 다현 언니가 제 옆에 있고 제 앞에 설린 언니 이렇게 셋이 같이 앉아서 채팅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계속 미니 일이 이게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옆에 다현 언니가 있으니까. 그 게임할 때 진짜 그 미니 일이 때문에 전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니 계속 뒤에 타자 치기 전에 다 "미니 1위." 뭐 "엄마 우유 사 와." "미니 1위 서다현입니다." "미니 1위 우유 사 와." "미니 1위 누나." 이러는데 진짜 미니 1위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거의 시그니처 마냥 계속 앞에 붙이니까 진짜 꿈에 나올 것 같은 느낌? "엄마 우유 사 와." 진짜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래서 뭔가 다현 언니랑 팀이어서 너무 행복했다.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때. 근데 저는 4등 한 걸로 진짜 만족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팀이 꼴찌할 줄 알았거든요. 꼴찌할 줄 알았지만 꼴찌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4 등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하고 진짜 저희끼리 막 이렇게 엄청 환호했잖아요. "왠지 왜 배지 2개 안 가져갔어?" 약간 그래도 같이 고생했는데 한 명이 못 받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좀 뒤늦게 후회를 하긴 했어요. '아 내가 그때 2개 가져갈 걸 그랬나?' 근데 전 2개 가져갔어도 안 됐을 것 같아 가지고 음 1개 가져간 것도 괜찮았다. 시즌 4도 나올까? 시즌 4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히든 배지도 다 시즌마다 다 받았는데 웰컴 배지도 시즌마다 다 받은 거 아세요? 시즌 1, 2, 3 다 받았어요, 웰컴 배지도. 그 물에서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물에서 땄으니까 진짜 '이걸로 됐다. 이걸로 됐다. 나는 이것만으로 너무 만족한다.'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갯벌에서도 갯벌도 12명 한정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11 등으로 들어와서 땄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2 등으로 뛰다가 넘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심지어 제 옆에 이번 시즌에 그 물에서 뛸 때 제 옆에 서연 언니가 있었거든요, 사실. 진짜 보이시면 제 옆에 서연 언니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나 진짜 잘 뛰어야 되겠다.' 해서 2 등으로 뛰어서 갔죠. 근데 넘어졌는데도 너무 상위권으로 뛰다 보니까 넘어졌는데도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 내가 넘어졌는데도 앞에 아무도 없네? 아싸.' 하고 이렇게 가져간 거죠. 대박이죠. 넘어졌는데도 너무 상위권으로 뛰어 가지고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나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져가고 수민 언니가 왔지만 뺏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작전을 짠 게 그거였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작전을 짠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에서 가져오는 걸 뺏어서 '내가 갖자.'라는 작전이 있고 애초에 근데 저는 그걸 못할 걸 너무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남의 거를 뺏을 수 있게 하죠. 근데 뺐다가 힘드니까 심지어 이게 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스스로 뭔가 '아 그래. 내 것도 아닌데 그냥 포기하자.'라는 마인드가 훅 들어오거든요, 제 게 아니면. 그래 가지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오케이. 나 포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언니 해.'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제가 가지러 왔어요. 근데 제가 갖고 근데 저는 뺏기지 않을 자신은 너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거니까 '포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애초에 딱 그거 듣자마자
"나는 근데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어." 하고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러 갔어요, 2 등으로 달려서. 근데 진짜 물에서 뛰는 팁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써먹으세요. 물에서는 육지에서 달리는 것처럼 그냥 달리면 안 돼요. 물이니까 마리오 마냥 거의 점프하면서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점프하면서 뛰다 보면 중간에서 약간 그 점프로 인해 힘을 받기 때문에 진짜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먼저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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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뛰면 돼요, 진짜. 우린 물에서 뛸 일이 잘 없어. 아니 그래도 나중에 뭐 휴가 같은 거 받으시면 바다나 수영장 놀러 가셨을 때 친구들과 내기를 한다 써 놓으세요. 마리오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리오처럼 뛰면 됩니다. 그러고 바닥을 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완전 껑충껑충 뛰어서 가면 빨라요. 마리오 전법. 나중에 꼭 써 먹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5 인 육각도 사실 그 팀 중에서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애초에 저는 뭐 다른 거 다 뭐 "It's okay." 다 이랬는데 약간 2인 1각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그걸 진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거 하면 진짜 꼭 넘어지거나 꼭 이게 안 맞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그 촬영하기 전에 약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했는데 역시나 제가 제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계속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물론 연습 때 그래서 진짜 거의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데 실전에 이제 성공하긴 했는데 제가 팁이 있자면 제가 발을 봐서 계속 헷갈려서 못했던 거였어요. 앞만 보면 앞만 보고 딱 소리만 들으면 잘 되는데 제가 자꾸 발을 보고 가니까 엉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팁. 앞만 보고 달리라. 그래도 투호 한 번에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초에 그거 짰을 때부터 나 투호 자신 있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 진짜 투호 잘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부터 투호 진짜 잘했기 때문에 잘해서 불량이. 아니 그래도 한 마리 넣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도 만족. 한 마리 넣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투호에 도전해 보세요. 근데 진짜 투호 한 번에 성공해서 전 너무 기뻤어요. 투호 엠버서더 가자. 아니 그래도 근데 저 제기차기는 진짜 못해 가지고 애초에 다트 같은 거 잘 던질 듯. 다트 약간 잘한다고 말하긴 좀. 민속놀이? 민속놀이 약간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 교과서에 나와 가지고. 근데 거기서는 진짜 투호 진짜 잘하고 비석치기도 은근 저 잘했어요. 오. 초월에서 어릴 때 보통 투호하고 노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월 그렇게 시골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정말 시골이고 앞에 뭐 제 집 뒤에 바로 산도 있고 뭐 앞에 물도 흐르지만 그래도,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별명이 시골이 맞잖아. 아니 시골이 맞긴 한데 초월고 옆에 뭐 비닐하우스 있고 옆에 벼농사가 있긴 한데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언제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던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비닐하우스가 아예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람이 진짜 강했던 날이 있어요. 그게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걸어가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그 양옆이 다 밭이고 비닐하우스고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1 차선. 그냥 완전 이게 차와 심지어 이게 인도면서 차도이면서
약간 그런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비닐하우스가 날아가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가 그 사이를 아예 막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회사를 가야 됐어 가지고 그 비닐하우스가 날아가기 전에 통과를 했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보낸 영상을 보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거 보고 친구들이 그걸 지나가는 장면을 찍어 줬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거예요. 그 비닐하우스가 찢겨져 가지고 그 사이로 무슨 미로 마냥 그 사이로 통과해서 가는데 아니 이게 맞아?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 영상이. 친구들도 다 당황해 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고 진짜 웃겼어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서울 와서 서울 사는 친구한테 처음 한 마디가 그러니까 서울에 온 지 별로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서울에 와본 지 별로 경험이 많이 없었을 때 서울 친구한테 제가 한 말이 "근데 있잖아. 너네는 시내가 어디야?"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네는 시내가 어디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당황을 하면서 "시내? 시내? 잘 모르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시내라는 단어를 거의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한 말이 "시내? 너 시내 몰라? 그래? 시내가 어디지 서울은? 근데 너 왜 어떻게 시내를 몰라? 너 시내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제가 이랬거든요.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웃긴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친구랑 다 놀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서울은 시내가 어디야?"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은지야 서울에 시내가 어딨어." 근데 "서울은 너가 있는 곳이 시내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있는 곳이 시내야 은지야." 이래 가지고 "아 진짜? 아 진짜? 그럼 서울은 다 시내네?" 제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 서울은 시내라는 개념이 없어." 이래 가지고 아 진짜 이랬던 썰이 있어요 진짜로. 그때가 열 몇 살이었지? 중1 이었나? 13 살이었나? 지금은 이제 서울 출신이죠. 아 근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긴 한데 거의 자아가 생길 때쯤에는 초월해서 자라 가지고 사실 서울을 잘 기억을 못 했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아가 이제 생성될 때쯤 초월해서 자라 가지고 서울에 대한 기억이 진짜 거의 없어서 일단 유치원은 서울에서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유치원이면 거의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자아가 생성될 쯤 이제 초월로 가서 나는 거의 초월 출신이긴 하죠. 거의 거기서 몇 년을 살았지? 8살 그러니까 7 살에서 8 살이 막 될 때쯤에 초월에 와 가지고 아직도 초월에 살고 있으니까 어머나 거의 10 년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초월에 산 시간이 더 많은 너의 한계를 초월해라. 아 근데 저는 초월에 사니까 초월이라는 단어 다 뭔가 간지난다는 거예요. "초월력? 아 뭔가 이름 좀 간지난데? 아 좀 멋있는데?" 다 이러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에? 이게 무슨 소리지? 뭐가 멋있다는 거지?' 전 그랬어요. 항상 이해를 못하는. 왜냐면 초월에 살았으니까. 아 근데 진짜
애초에 저는 초월중도 거의 제 본가에서 버스 타고 30-40 분을 갔거든요 사실. 초월에 살지만 그러니까 초월도 되게 동네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좀 깊게 살아서 거기서도 멀었네. 맞아요. 차 막히면 40 분. 근데 기본 20-30분 걸렸긴 해요 항상. 그래서 심지어 버스가 하루에 7 대밖에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그게 심지어 7 대도 늘린 거래요. 그래서 버스 한 번 놓치면 그냥 학교 가려면 버스를 2개 타야 돼요. 아니면 걸어서 가든가 걸어서 버스를 타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아타서 초여중에 가든가. 근데 걸어서 가면 한 15 분을 걸은 다음에 버스를 타야 돼요. 그래서 놓치면 진짜 큰일. 그리고 애초에 제가 이번 휴가 때 본가에 갔거든요. 근데 버스가 바뀐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이 바뀌었구나.' 했는데 배차 간격이 40 분인 거예요. 아니 근데 배차 간격은 원래도 이랬긴 했는데 뭔가 서울에 살다가 오니까 30-40 분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30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와 대박이다 여기는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난 버스가 바뀌었다 해서 좀 좋아진 줄 알았는데 진짜 버스만 바뀔 뿐 배차 간격은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랑. 아 그래서 '아 아직 변한 게 없구나. 하고 심지어 전철도 초월역에서 경강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월, 이천 뭐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배차 간격이 20 분이거든요 전철이. 그래서 하나를 놓치면 20 분을 기다려야 돼요. 대박이죠. 20분 기다린 적 너무 많죠. 애초에 초월중에서 회사 다닐 때는 제가 보통 전철로 많이 갔어 가지고 왜냐면 다 저한테 "요즘에 택시 안 타." 이러는 거예요 언니들이. 그래서 "언니 초월에서 회사까지 택시 타면 가는데 6만 원 나올걸?" 한 4만 원에서 6만 원 나올걸? 나는 탈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가는데 그러면 왕복하면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깨져요. 택시 그래도 잡히긴 잡히구나. 아니면 안 잡혀요. 카카오 택시가 거의 안 잡혀서 여기는 콜택시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콜택시로 불러야 돼 가지고 진짜 카카오 택시가 안 잡혀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전철 많이 타고 다녀 가지고 항상 학교 끝나고 전철 갔는데 막 15분 기다리고 아니면 제 앞에서 놓쳐 가지고 20 분을 생으로 기다리고. 왠지 성인 되면 운전할 거야? 운전해야죠. 운전해야죠. 웨이브 타세요. 제가 태워 드릴게요. 대형 면허 딴다며. 어셈블 26은 26의 버스는 제가 운영합니다. 목적지가 저승인가요? 아니요.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제가 의외의 재능을 발견할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정말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도. 아 근데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제가 쪼끔 그러니까 자전거도 친구랑 그때 자전거도 타다가 아주 크게 사고가 났고 수학여행 가서 그 루지 있잖아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운전할 수 있는 약간 장난감 느낌의 약간 카트라이더? 예 그것도 타다가 벽에 박고 그래서 몸이 날아갈 뻔하고 그래서 저는 운전을 솔직히 운전하면 사고 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쪼끔 많이 두려워요. 아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날 것 같아서
진짜로. 리얼 범벅카. 진짜로. 뭐 다르게 하죠. 자전거와 루지와 정말 다르게 하겠지만 뭔가 촉이 안 좋은 차를 샀는데 비행기가 됐어요. 여러분 아니 근데 진짜로 자전거 타다가 근데 이거 진짜 제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2인용 자전거를 탔거든요 한강에서. 그 친구랑 탔는데 친구 바지가 진짜 길었단 말이에요. 그 바지가 체인에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친구가 뒤에 타고 있고. 근데 이제 친구 바지가 이제 체인에 걸려 가지고 이게 핸들이 순간적으로 완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완전 와리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중심을 잡으려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게. 체인이 꼈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로 제 몸이 완전 날아갔어요. 친구는 그냥 자전거랑 같이 옆으로 픽 하고 쓰러진 게 다인데 저 혼자 날아간 거예요. 저 혼자 진짜 거의 하늘을 날다 진짜 날아가 가지고 그 아스팔트에 온몸을 구르고 진짜 머리도 떨어졌거든요. 진짜 아파 가지고 그러니까 창피할 틈도 없어요. 진짜 아파 가지고 제가 머리를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제가 심각하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가지고 "학생 괜찮아요? 학생 이거 응급차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럴 정도로 진짜 주변에서 진짜 그래 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러는데 누가 봐도 안 괜찮아. 누가 봐도 안 괜찮아. 근데 그냥 "아 괜찮아요." 이러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팔 하나가 그러니까 거의 제가 그때 반팔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디 팔이었지? 왼쪽 팔이었나? 오른쪽인가? 기억도 잘 안 난다. 완전 진짜 제 손바닥만큼 쓸려 가지고 심지어 어깨 옷이 찢어졌어요 아예. 그래서 어깨도 까지고 완전 난리가 나 가지고 근데 그때 하필 일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연 데도 없고 약국을 연 데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 데도. 그래서 진짜 급하게 편의점 가서 진짜 밴드가 큰 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작은 거라도 사서 근데 작은 거 사면 알죠? 상처가 큰데 그 상처마다 그 밴드의 그 손부분이 아니라 그 접착력 있는데도 상처에 붙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라도 진짜 한 3-4 개를 이어서 붙였을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본가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강이면 진짜 멀잖아요 제 본가가.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상처를 치료하고 진짜 밴드만 빨리 붙이고 집으로 갔거든요. 집으로 1 시간이 걸려서 1 시간 반이 걸려서 갔답니다. 그렇게 다친 채로. 근데 결국 흉터는 진짜 지금은 아예 없어요. 왜냐면 그때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엄청 잘 치료해 가지고 그때가 언제였지? 그때가 에볼루션 준비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거 나 진짜 흉 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정말 드레싱을 꼼꼼히 했어요. 생각보다 최근이라고요? 데뷔하고 난 다음인 게 웃김. 아니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자전거 타다가 그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음날 이제 회사에 왔는데 "어머 연지야. 뭐 어떻게 하다 다친 거야?" 이게 제가요. 제가요. 그래도 지금 완전 흉 안 져 가지고 다행. 그러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 진짜 안전히 타요. 진짜 안전히 타요. 근데 이건 진짜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저는 진짜. 저 진짜 운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청춘의 흔적이죠. 그래도 지금은 너무 깔끔하니까. 근데 그때 뭔가
23 년도에서 24 년도 초반까지 뭔가 제가 다칠 운명이었나 봐요. 진짜 많이 다쳤어요 그때. 그때 진짜 많이 다쳐 가지고 뭔가 삼재였나 봐요. 지금은 이제 자전거 타도 아예 안 다치는데 그때는 진짜 많이 다쳤거든요. 그냥 2달에 1 번은 꼭 그렇게 아주 크게 다쳤어요. 진짜. 액땜했다. 그래서 그때 자전거 사실 그날에 그 다친 날에 타기 전에 진짜 생각한 게 '아 오늘은 안 다치겠지.' 진짜. '오늘은 진짜 안 다치겠지? 오늘만은 진짜 인제 긴장해서 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다치던 해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아이 오늘 진짜 안 다치겠지.' 하다가 너무 잘 타서 거의 그니까 애초에 완전 많이 놀고 난 후였어요. 그래서 '어 오늘은 괜찮나 보다.' 하는 순간에 다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게 진짜 너무 괜찮아서 '아 오늘 진짜 안 다치나 보다. 어머 너무 좋잖아.' 하다가 이제 바로 그냥 몸이 날아가 버리는. 항시 긴장 상태 유지. 아 뭔가 그냥 삼재인가? 왜 이렇게 많이 다치지? 그래도 이제는 너무 안 다치기 때문에 인빈시블 불러서 신이 테스트한 거 아닐까? 그런가? 약간 정말로 무적이 되기 위함이었나요? 강해지기 위함. 아 근데 진짜 그때 진짜 많이 아프고 다쳤어요. 심지어 인빈시블 때도 완전 열감기 걸렸어 가지고 진짜 에볼루션 잊을 수 없어요 저는. 첫 데뷔 유닛이기도 했지만 언제지? 그러니까 심플리 케이팝 할 때다. 에볼 때 심플리 케이팝 할 때 그 무대 올라갔을 때 열이 38.3 도인가? 근데 해열제를 먹어도 안 떨어져 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했어요. 인빈시블이잖아요. 미열이 아니라 고열이었네. 근데 너무 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에볼루션이 이제 곧 2 주년인 거 아세요? 대박이죠. 몇 개월 뒤지? 지금 6 월이니까 한 3-4 개월 뒤면 4 개월? 3-4 개월 뒤면 2 주년이에요. 대박이죠. 시간 너무 빠르지 않아요? 10월 쯤이니까 대박. 나 슈케이스에서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 주년? 진짜 많이 떨려 했었는데. 그때 시그널에서는 "에이 하나도 안 떨려요." 이랬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많이 떨려하고 있었어요. 거의 막 심장이 쿵쾅쿵쾅 엄청난 허세를 부렸지만 안 떨린다고. "아이 저는 안 떨리죠. 하하하." 했지만 카메라 뒤에서 거의 표정이 심각. 너무 누가 봐도 긴장. 엄청 많이 떨었어요. 티 안 났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그래도 곧 2 주년인데 일단 제일 가까운 거는 여러분 콘서트잖아요. 저희의 커버 무대가 어떨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나의 2번째 커버 무대 손오공 했잖아요 처음에. 완전 2번째 커버 무대. 커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심지어 그러니까 여자 아이돌 분의 커버는 처음 완전 트와이스 선배님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 좋아해 가지고
화이팅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제 이만 가야 돼요. 벌써 1시간 5분이나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여러분, 이제 곧 장마인데 정말 우산 매일매일 잘 챙겨가세요.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산을 안 챙기다가 큰 거 다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편의점 가서 한 5,000원에서 7,000원을 낭비하기 싫다면 우산을 챙기세요. 아시겠죠? 제 경험담. 뭐 저희 노래에 우산 쓰지 말자고 하지만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이제 정말 장마철이네요. 이제 너무 습하니까 매일 에어컨을 켜야 되겠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물론 저 없다고 너무 즐겁게 보내시진 말고요. 아무튼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가볼게요. 안녕. 빠이빠이.